안녕하세요. 안무랑궁 안진영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은 무거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 다 기억하시죠?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이런 인간에 대해서 신상을 알려주지 않고 알려주는 게 불법이다 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한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또 이게 논란이 됐어요.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아니, 아무리 그 사람이 또 인권이 있다고 하지만 피해자 인권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은 우리가 어떻게 피하느냐. 피할 수 없지 않냐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이 돌려차기남의 신상 공개가 안 되는데 얼마 전 또래 20대 여성의 목숨을 앗아간 정유정의 모습은 공개가 됐죠. 도대체 둘의 차이는 무엇이냐. 더 나아가 정유정의 공개된 사진과 현재의 실제 모습이 꽤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누군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진과 모습이 공개돼야 되는 거 아니냐? 외국은 머그샷이라고 해서 사건 발생 직후의 모습을 찍어서 정확히 공개를 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드디어 이거 관련돼서 법안이 바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흉악범들의 신상을 바로 공개를 하고 또한 최근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실제 모습이 어떤지를 사람들이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법안으로 마련이 된다는 거죠.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기 전에 이 돌려차기 사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발생했어요. 부산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이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이 돌려차기남, 피해자의 머리를 뒤에서 찾고 결국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 피해자가 호소를 했습니다. 나의 피해는 이 정도인데, 그리고 12년 후에 저 사람은 분명히 보복하러 올 텐데, 저는 12년 후에 죽습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성 알고 보니까 성적으로도 이 피해자에게 어떤 가해를 하려고 했던 혐의까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2일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해서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또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정보통신망의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을 했죠. 자, 이 남성 신상은 지난 6월 4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서 맨 처음 공개를 했어요. 사진,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키, 혈액형, 신체 특징 등인데 여기에 더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이 돌려차기남의 전과 기록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할 경우 사실적 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고 저 역시 이 가해자의 평생 보복범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 우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를 넘는 사적 제재 행위라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고 보복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어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개를 결정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도 유튜브 채널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신상 공개를 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복수를 하려는 것도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일지 모르겠다고 토로했습니다. 자, 결국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건 피해자는 너무나 두려워서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기 바라는데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대승적 차원에서 이 유튜버가 본인이 공개하게 됐다는 거죠. 피해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찰서에 신상 공개 청원을 넣었더니 이미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돼버려 자기들은 권한이 없다고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피고인이 돼서 공개가 안 된다. 정말 이해가 안 되시죠?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이 신상 공개는요. 수사기관이 운영하는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입니다. 중대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건데 자, 피의자는 경찰과 검찰의 조사 단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으로 넘어가요. 그럼 뭐예요? 피고인이 돼요.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되는 거죠.
피의자 신상 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신상 정보 공개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근데 모든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도 아니죠. 이 역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특정 강력범죄 혐의가 적용됐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특정 강력범죄라는 게 도대체 기준이 뭐예요? 보통 이제 사람을 죽이는 정도 되면은 이런 특정 강력범죄로 해당이 돼요. 정유정 사례가 그렇겠죠. 그런데 이 돌려차기남 사태, 피해자가 목숨을 구하긴 했지만 이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를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피의자일 때만 공개할 수 있고 피고인, 재판 단계에는 공개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공개하고 싶었으면 피의자 단계에서 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 때문에 이번에 법 개정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입니다. 16일 이런 특정강력범죄 처벌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민사소송 개정안 등을 돌려차기 방지 3법이라고 해서 발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강력범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자, 이 부산 돌려차기남 같은 경우는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특정 강력범죄가 아니라 중상해 혐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자, 기소 이후에 피의자의 DNA가 추가 강력범죄로서의 증거로 발견됐지만 이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재판으로 넘어가서 피고인이 되었기 때문에 피의자 신상 공개 사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외에도 또 여성 청소년 대상 중상해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기소가 되기 전에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통 여성 청소년,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강력범죄들이 묻지마 범죄, 일방적 범죄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인 남성이 힘이 없는 약자들을 상대해서 일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들에 대한 신상 공개를 이제는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간접적으로 보복을 시사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해할 표시를 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보복범죄 중 협박죄의 법정형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런 일을 벌이지 않더라도 저 사람이 나에게 보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보복하겠다고 협박을 한다. 이때 느끼는 심적 부담은요. 육체적인 고통을 뛰어넘을 겁니다. 언제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만약에 그런 짓을 저질렀을 경우 더욱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을 개정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발의 내용을 보면은요. 피해자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민사소송 단계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는 의무 조항하는 이런 민사소송법도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나를 해한 사람이 나의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럼 나 찾아오겠죠. 그런데 현재 법에서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가해자가 피해자 집으로 선처로 호소하는 반성문을 보낼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걸 받으면 여러분은 이 사람 반성하고 있구나. 마음이 놓이시나요? 그 반대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내 주소를 알지? 이 이야기인즉 이 사람이 나오면은 우리 집으로 날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현재 법입니다. 그래서 모르게 하는 그런 법안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머그샷이라고 해서 사고를 일으킨 범죄를 저지른 직후 곧바로 이 범죄 수영복을 입고는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걸 공개해요.
최근 그 사람, 가장 최근 범죄를 저지른 직후의 모습을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유정 사건과 돌려차기남 사건 이후에 관련법 개정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난 12일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 등에 의하면은요, 이 현재 인상착의를 촬영해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총 7건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유죄 확정을 받은 이 대상, 이 가해자는 개명을 할 수 없도록 하거나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등 특정 범죄를 신상정보 공개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 등도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약자를 상대로 일방적인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재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서 그 근처에 살지 못하게 하고 혹시라도 살게 되더라도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알고 피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아직까지 이게 법적으로 마련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행된 게 아닙니다. 이제 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개정안이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요즘 국회의원들 계속 다른 개인적 이슈로, 정치적 이슈로 싸우느라고 민생을 뒤로하고 있죠. 과연 언제쯤 이 법이 빨리 개정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법 개정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